자, 이거를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x축과 수직인 직선으로 단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2차원 공간이 아닌 3차원 공간으로 조금 비틀어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아래쪽에 그림이 딱 비틀어서 입체 도형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공간을 여기 그림 아래쪽으로 가져옵시다. 여기로 가져와서 연습 한번 해볼게. 알겠죠? 그러면 3차원 공간처럼 우리가 시야를 보려면 축을 살짝 틀어줘야 되거든. 조금 전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직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축을 살짝 틀어서 우리의 시야를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살짝 좌표 평면 2차원 공간에서 위로 쭉 시야를 올리는 형태로 그려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 그려봐. Y축을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X축을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그려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될 거고, 이런 상태에서 2차 함수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지금 살짝 틀어서 시야를 평면에서 올려놨거든?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원점 지나고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예요. 살짝 누워있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처럼 다시 표현해보면 밑면에 해당하는 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도형이란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녀석이 되는 거고, 자, 얘가 입체 도형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안 그려도 돼요.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위쪽으로, 여기 위쪽으로 뭔가 부피가 나오도록 존재하겠죠? 어떤 공간이. 이쪽으로 그릴 건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게, 다시 돌아갈게요.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이래요.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이래.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쌤이 이따시만한 칼을 들고 왔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즉 빨간색 밑면의 수직이게, 그러면 X축의 수직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우리가 뭐 칼질을 좀 해보셨나? 소시지 자르던가 뭐 감자를 자르던가 고구마를 자르던가 단면이 나오죠.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래? 다 반원 모양이 된대. 그래서 몇 가지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지우고, 반원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칼을 가져다 뒀더니 여기에 잘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릴 거고 단면은 반원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중간쯤 오면 이렇게 단면이 생기겠죠. 잘린 이제 선이 생길 텐데, 단면은 반원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입체 도형의 반원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쵸? 그럼 끝에도 한번 해보면 이 정도의 칼을 넣어서 자른다라고 하면 다시 이 정도의 반원 모양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맞춰서 다니자.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반원의 특징을 잠깐만 살펴보면, 자, 다시 아까 이렇게 생긴 칼로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지? 근데 쭉쭉쭉쭉 잘라보니까 모양은 반원 모양이라고 지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는데 그 크기가 어때? 자, 원점에서부터 잘라나간다 생각하면 크기가 좀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점점 커지다가 다시 줄어드는 형태가 되지. 그러면 그 크기, 반원의 크기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반원의 크기 자체가 이 녀석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반원의 뭐가 됩니까? 지름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다시 요만큼이 반원이기 때문에 방금 표시한 요만큼은 뭐가 돼요? 요렇게 생긴 원의 지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때요? 이 반원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표현. 요만큼 지름을 가지니까 단면 반원은 이렇게 생기고, 이만큼 지름을 가지니까 반원은 이렇게 생기고, 이만큼 지름을 가지면 반원이 이따시만하게 생기겠죠, 그죠? 반원 이따시만하게 생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쌤이 뭐 가이드로 한 3개만 그렸는데 이걸 빼곡하게 그리면 어떤 모양처럼 생겼니, 민준아? 빵 모양. 그렇지. 아, 정확해요. 쌤은 크루아상 생각을 했었는데 어때? 비슷하지, 그지? 빵 모양. 그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근데 우리 목표는 뭐야? 단면을 함수로 만들어서 그거를 쌓을 예정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단면의 함수식을 찾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조금 전에 봤듯이 이 반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누굴 따라 결정이 되냐면 지름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 우리는 0에서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단면들을 가져올 거거든.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뭐 3개만 그려놨지만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 즉 여기 요 원을 볼게요. 반원. 여기 있는 좌표를 0과 1 사이에 있는 좌표인데 정확히 뭔지 몰라. 그거를 미지수화 하자고 x라는 좌표로 지정을 해보는 거야. 괜찮아요? x라는 좌표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요 녀석이 길이로 따지면 2차 함수의 뭐와 같다? 함수값과 같죠. 와, 그러면 이 녀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함수식 y값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런데 마치 우리가 미지수를 x로 뒀기 때문에 처음에 주어진 2차 함수의 함수식을 그냥 가져오면 돼. 근데 나는 문자 겹치는 게 좀 싫어요 라고 하면 0과 1 사이의 임의의 점을 t라고 둬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0과 1 사이에 반원이 위치하는, 단면이 위치하는 임의의 점을 x라는 미지수로 뒀어요. 그러면 지름을 담당하는 녀석이 누구다? 그 길이가 함수값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도형의 의미로 따지면 요거는 지름의 길이가 되죠. 그치? 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뭐예요? 단면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단면 나타내러 갈 거야. 그러면 지름이 저 녀석이니까 반지름을 굳이 뭐 r이라고 써볼게요. 반지름은 절반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용훈아, 이해하고 있니? 오케이. 자,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단면 반원이든 여기 있는 단면 반원이든 여기 있는 단면 반원이든 여기 있는 단면 반원이든 미지수 x를 포함시켜서 일반화를 시켜서 이거를 다 대표할 수 있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 어떻게 해요? 반원 넓이 구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반원의 넓이를 sx라고 일단 식을 적어볼게요. 자, 그럼 반원이니까 일단 원의 넓이 반띵 해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적어주고 그 다음 원 넓이 쓰자.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r이라는 거는 위에 이미 미지수 x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밀어 넣으면 파이 곱해 놓고 r 자리에 2분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그것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그쵸? 이게 뭐가 돼? 0에서부터 1 사이의 단면을 잘랐을 때 특정한 x가 정해지면 그때의 반원의 넓이다. 이렇게 함수로 도출이 된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까?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x값이 0이면 단면이 나오나요, 민준아? 그러면 넓이가 얼마겠니? 0이겠죠. x가 1이면 단면이 나오나요? 네. 단면이 있어요? 여기도 0이랑 똑같지, 그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 0 넣어보고 1 넣어보면 넓이가 얼마다? 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이런 관계구나.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얘는 모든 실수의 단면들을
나타내는 함수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쌓는다. 그 쌓는 개념이 뭐야? 적분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적분 대상 함수가 될 거고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는 자, 괄호 안의 제곱을 전개하면 분모는 4, 앞에 있는 2까지 해서 8 분의 파이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괄호 전개하면 되겠죠. 그럼 제곱 전개하면 x 4제곱 곱한 것의 2배니까 마이너스 2배의 x 3제곱 뒤에 거 제곱 x제곱 이렇게 다항 함수가 되었구나. 따라서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단면을 쌓으면 된다. 그러면 적분하자. 부피를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으면 되니? 가은아. 이런 단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으면 돼? 느낌상 여기는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요만한 반원이 생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반원을 쌓으면 되겠죠. 그 얘기가 적분 범위를 0에서부터 1까지 잡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야? 단면을 쌓자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정리해 놓은 x로 표현된 단면 8분의 파이 x 4제곱 빼기 2x 3제곱 더하기 x제곱 이것을 적분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부피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좀 핵심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단면의 모양. 그러면 요거를 조금 비튼다 그러면 명훈이 잘 알아들었나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문제가 하나만 달라졌어요. 단면의 모양이 반원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야 라고 했어. 그럼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단면이 생기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기겠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길 거야. 그리고 뭐 여기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기겠지. 그럼 얘도 이제 부피로 따지면 뭐 입체 도형이니까 빵 모양과 비슷하긴 한데 위쪽이 어떻게 돼요? 각져 있지, 그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를 표현할게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으로 단면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단면의 넓이는 뭐라고 나타내야 돼? 명훈아? 예. 넓이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야.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제곱. 그렇지. 이 길이에 2번 곱하는 거니까 제곱이라고 넓이 표현하면 돼요. 그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은 사실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수월한 도형으로 많이 줘요. 지금 반원 줬죠? 방금 예시로 정사각형 줄 수도 있고 또는 정삼각형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면이 정삼각형이야 라고 하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가 돼? 한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300번 잠깐만 보고 갈게. y는 이 루트 사인 x 이 그래프를 그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 나타내는 거냐면 지금 이 녀석을 나타낸 거예요. 그쵸? 3차원 공간에서 보기 위해서 좌표축을 살짝 비틀은 거고 y는 이 루트 사인 x는 지금 빨간색으로 쌤이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쵸?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요.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뭐라고 했니? 모두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야. 그럼 돌아가 볼게요.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단면을 대표할 수 있는 넓이 식을 하나 찾고 그거를 쌓는다, 적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작은 어디든 괜찮아요. 대표할 수 있는 미지수를 하나 두는 겁니다. 0과 파이 사이의 적당한 미지수 한 이 정도로 잡을게요. x라고 표현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이 길이밖에 없지. 이게 누군데? 함수값이 되겠네요. 그죠? x를 밀어 넣으면 이 루트 사인 x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단면을 나타내는
식은 요 녀석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니? 정사각형이라 그랬지. 그래서 단면을 우리가 아까처럼 SX다 라고 표현을 하면, 자, 미지수를 X로 뒀기 때문에 X로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0과 파이 사이에 미지수를 T로 둘래 라고 하면 ST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사인 X니까 이건 뭐야? 정사각형이니까 넓이는 그것의 제곱, 두 번 곱한 거 이렇게 되겠네, 그치? 따라서 2 루트 사인 X 전체의 제곱이야. 조금 더 빠르면 계산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4 사인 X다 이렇게 됩니다. 4 사인 X다. 자, 그래서 뭐 점검 한번 해보는 거죠. 얘가 X를 변화시킴에 따라 그때그때 단면의 넓이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0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 단면이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죠. 그러면 넓이도 0이겠죠. 그럼 X에 0 넣으면 0 맞네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파이에도 단면이 없거든. 점이니까 여기는. 맞지? 그러니까 파이를 넣어도 4 사인 파이는 0 맞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또 V라고 한다 그러면 적분 구간은 나는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키면서 넓이를 나타낼 건데 그거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단면식 4 사인 X를 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사인 X는 이미 우리가 한 번 더 적을까? 4배에 끄집어내고 0에서 파이까지 사인 X 정적분인데, 사인 X 잠깐만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겨서 기본 함수인 사인 X는 요렇게 생겼고 0에서 파이까지 정적분인데, 영훈아 이거 얼마니? 2, 그렇지. 색깔 칠한 부분 2,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좀 미심쩍으면 사인 X 적분해 보면 되겠고요. 알아두면 좋겠다고 했고요. 알겠지? 그래서 정답 찾을 수 있겠죠? 민준아 괜찮니?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조금 더 이제 한 단계가 더 필요한 유형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좌표를 굳이 찾지 않아도 함수식을 줬기 때문에 적당한 미지수를 지정함으로써 다 나왔었거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입체 도형만 가지고 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가 뭐냐? 좌표축으로 옮겨 놓는 작업. 요게 우리가 할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게 전부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높이가 4인 원기둥이 있는데, 밑면, 요게 이제 밑뚜껑, 밑면으로부터 이걸 지면이라고 봐도 되겠죠. 60도 각도로 잘랐대요. 단면이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단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밑면을 기준으로 60도로 잘랐을 때 큰 쪽 말고 작은 쪽, 큰 쪽 말고 작은 쪽, 조금 더 진하게 칠해진 요쪽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나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알아요, 그죠? 뭐 외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작은 쪽, 여기 단면으로 잘랐을 때 작은 쪽을 의미하는 단어는 사실 없거든. 그러니까 원뿔을 비스듬히 잘라서 작은 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따로 있겠니?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전처럼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갖다 놓고요, 쌓아서, 그러니까 단면을 잘라서 그것을 쌓아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 표현하고 싶은 거는 뭐 단면이 60도 경사를 기울어져서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지금 60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밑면의 원의 중심과 높이 일부분과 이렇게 기울어진 60도 기울어진 이거를 빗변이 되겠네요, 그죠? 를 보면 이거는 무슨 도형이야? 직각삼각형.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 60도짜리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해석 잠깐만 해보면, 자,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은 요 그림은 좀 이따 하나 더 그려야 되니까 오른쪽에다가 60도짜리 해석하기 위해서 새로 하나 그립시다.
자, 여기가 60도예요. 그렇다면 밑변 A라고 한다 그러면 높이는? 이거는 길이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그죠? 어떻게? 1대 루트 3대 2. 그러면 루트 3 높이 루트 3A. 빗변은 그것의 2배 2A의 비율을 항상 가져요. 괜찮죠? 그럼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밑변의 반지름의 길이를 그대로 밑변의 길이로 하니까 2. 그럼 높이는 2루트 3. 빗변의 길이는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특정한 삼각형을 하나 본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긴 단면들을 몇 가지를 아까처럼 표현해 볼게요. 단면들. 그래서 자, 녹색 기준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조금만 앞으로 와 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어디쯤? 요 정도로 와 볼게요. 그러면 자, 위에 반지름과 평행하게 쭉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빗변과 또 평행하게 쭉 그려보겠습니다. 대략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아도 돼. 그래서 연결하면 이거는 무슨 도형이겠니? 이거도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60도짜리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정중앙 밑면의 중심으로부터 그려놓은 직각삼각형보다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죠? 하나만 더 그려볼까? 뒤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평행하게 이렇게, 조금만 더 그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진해서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원의 중심보다 뒤쪽으로 가 있을 때도 볼게요. 이런 느낌이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도 뭐예요? 여기가 6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 주어졌던 입체 도형을 밑면의 수직으로 단면을 잘라보니까 맨 처음에 그려놨던 녹색 직각삼각형, 즉 60도짜리 직각삼각형처럼 나머지 애들도 60도로 전부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다만 그 크기가 다를 뿐이다. 그치? 근데 어쨌든 이 직각삼각형들끼리는 뭐예요? 닮음 도형이다. 그죠? 요거를 이용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거 안 그려도 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단면을 만들어 봤더니 이 반원들은 다 닮은 도형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적분하는 구간 사이에 적당한 좌표를 x 미지수로 두고 여기 있는 단면을 그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을 했죠. 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거거든. 그러니까 단면이 닮음일 때 걔네들 단면들을 쌓을 수 있도록 적분 방향을 잡으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잡아주면 돼? 처음에 주어진 원 기둥 밑면의 수직으로 잘리는 단면들이 전부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좌표로 옮겼다라고 하면 적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이 삼각형, 요 삼각형들이 넓이들이 다 쌓이는 구조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서 역시나 아래쪽에 그려진 것처럼 우리가 XY 좌표 평면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야를 조금 올려서 3차원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림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괜찮죠? 해보셔야 돼. 쌤 같은 경우 여기다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좌표부터 비틀어서 그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번 그려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렇게 Y축을 하나 그려놓고요. 비스듬하게 틀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X축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60도짜리 단면, 작은 쪽 입체 도형을 여기다가 올려놓을 건데, 좌표상에 올려놓을 때 좀 안정적으로 올려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 아까 녹색 그리기 시작한 밑면의 원의 중심, 저 녀석을 우리가 그려놓은 원점에다가 갖다 놓아 보자.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적분 방향을 봤을 때 아까 이렇게 적분하려고 했던 거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을 어디로? X축 위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럼 X 좌표 읽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돌아간다. 여기로 가서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원의 중심은 원점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2라고 하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작은 쪽에 입체 도형을 그릴 건데 그 기준으로 삼을 밑면부터 그려볼게요. 그럼 밑면이 어떻게 생겼니? 반원으로 생겼죠, 그죠? 그러면 반원을 그릴 건데요. 우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양끝을 지름으로 하는 걸 봤으니까 반원은 좀 이쁘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죠. 좀 찌그러지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그렸죠? 이건 사실 정확하게 그리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밑면이다 라고 잡아주자. 그러면 이제 이쁘게 좀 그리면 좋으니까 여기가 좌표로 따지면 0,2죠. 그러면 입체 도형은 결국은 밑면에 수직으로 쭉 높이가 존재할 거니까 이렇게 그려 올리는 거예요. 수직처럼 보이게. 그리고 아까 직각삼각형 60도짜리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60도짜리를 그려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표시하면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입체 도형을 마무리를 해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단면이 60도 기울기를 가지도록 그려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지금 입체 도형이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우리가 60도 단면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어때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모두 밑면과 60도를 이루는 단면이었어요. 처음에 잘랐을 때 그 단면이었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자, 요런 상태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고. 조금 전에 적당한 좌표를 X라고 두고 시작하기로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잘라보자라고 했어요. 자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수직으로 생길 거고, 그러면 여기는 60도를 이루는 빗변이 되겠지요. 그런데 밑면과 수직으로 자르는 평면은 다 이렇게 60도짜리 직각삼각형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다만 그 크기가 다를 뿐.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녀석을 뭘로? X에 대한 식으로 넓이를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X좌표를 잡아놓긴 했는데 우리가 빨간색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X로 표현하려면 X와의 연관된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디를 쳐다보냐? 요거는 따로 그릴 거예요. 여기서 요게 반원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원을 들고 한번 와 볼게요. 옆에다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X축, Y축 2차원으로 갈게요. 적당히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위 꼭대기에서 내려다 봤을 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X축, X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지금 임의로 잡아놨던 겁니다. 맞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리는 지금 선분이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왼쪽에 지금 표시할게요. 이렇게 짝대기 2개로 표현한 요 녀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오, 그럼 다 왔다. 봐봐. 이 원은요, 우리 원의 방정식으로 돌아가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4,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거든. 그쵸?
그러면 요것만 표현해 볼게요. 위쪽으로 있는 요 녀석은 우리 예전에 음함수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y는 fx라는 양함수로 나타냈을 때 위쪽에 있는 녀석이거든. 그럼 이거를 y는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y 제곱은 4-x 제곱이고 y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x 제곱이 되는데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는 게 양수 쪽으로 정의된 함수,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음수 쪽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럼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녀석은 누구겠니? 여기는 위쪽에 있는 거니까 y는 플러스 루트 4-x 제곱 요 함수가 되겠죠. 자, 이걸 왜 찾아봤을까?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단면에 쌓을 구간을 잡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점을 x로 잡았잖아, 그지? 그러면 길이로 나타내보고 싶은 건데 x를 밀어 넣었을 때 어디다가 함수에다가 밀어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곧 뭐가 돼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그려놨던 직각삼각형을 해석하기 쉽게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60도짜리고 방금 x좌표를 넣음으로써 함수값이 밑변의 길이가 되는데 루트 4 빼기 x제곱 이런 관계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럼 조금 전에 시작할 때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의 길이비를 따졌었잖아요. 그죠? 그치? 그럼 높이는 뭐가 돼요? 그것의 루트 3배가 된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4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죠. 물론 뭐 빗변은 밑변의 2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와, 그럼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났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려는 이 입체 도형의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모두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생겼고 그걸 대표하는 빨간색 직각삼각형을 그려놨어요. 그죠? 그래서 좌표를 x라고 두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 봤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넓이, 단면의 넓이를 또 sx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미지수를 뭘로 두냐에 따라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넓이 뭐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4 빼기 x제곱 곱하기 높이 루트 3 4 빼기 x제곱 루트 4 빼기 x제곱 똑같은 거네요. 그죠? 이렇게 눈에 익으면 루트 벗겨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뒤에 있는 중간에 껴있는 루트 3 가져오고요. 그리고 루트 4 빼기 x제곱 2번 곱하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벗기고 4 빼기 x제곱 이렇게 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 사이에 적당한 x좌표를 잡으면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넓이가 없는 게 맞겠죠. 거긴 단면이 안 나올 거니까.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따라서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V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적분 구간을 어떻게 잡으면 돼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잡으면 되겠죠. 좌표에 올려놓은 거 그대로 전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 넓이 2분의 루트 3에 4 빼기 x제곱을 정적분하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잘라서 적분한다. 단면을 적분한다. 이거 여기서 팁! 자, 적분 대상 함수를 보기 전에 적분 구간을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보자 그랬어요? 우함수냐 기함수냐 보자 그랬지, 그지? 그래서 뒤에 봤더니 2분의 루트 3은 어차피 상수니까 뭐 됐고요. 4 상수항, x제곱 짝수차수항 이거 다 뭐야? 우함수거든, 그지? 우함수. 따라서 우함수는요 다 할 필요 없이 2배 할 거고 0에서 윗끝까지 적분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짠! 이렇게. 괜찮죠? 따라서 나머지는 이제 정적분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이에요. 자, 한 장 넘겨볼까요? 밑에 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 우리 미적분 과목의 마지막 단원 역시 수투 흐름이랑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메모 갈게요. 속도와 거리.
자, 위치, 속도, 가속도, 미분관계, 거꾸로 가면 적분관계 요거였습니다. 그죠? 빨리빨리 메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모 박스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속도는 VT라고 나타내는데 이 녀석은요. 속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방향이 존재한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고 속도, 속력은 방향 없이 그 크기만 존재한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다. 조금 이따가 메모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 세팅이 T는 A에서의 위치가 X0다라고 한 부분 이렇게 밑줄칠게요. 이거는 시작 위치, 출발 위치라고 적겠습니다. 출발 위치. 그렇다면 T는 A라는 거는 출발할 때의 시각을 얘기합니다. 보통 T는 0부터 출발하는데 이거는 중간 어디쯤 A에서부터 중간 어디쯤 A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자, 1번 위치는요 뭐였어요? 속도를 적분하는 거였거든. 그지? 위치 미분하면 속도니까 속도를 적분하는 거였어. 그런데 속도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방향이 있다 그랬거든. 이게 증가하는 방향인지 감소하는 방향인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위치 X는 X0는 조금 전에 메모했듯이 처음 위치였어요. 이렇게 적을게. 처음 출발 위치, 처음 위치에서 뒤에 정적분으로 연결할 건데요. 어디서부터 했냐면 A에서부터 했단 말이야. 왜 그래요? 아까 A를 출발하는 시각 T라고 했으니까 그때서부터 T 얼마나 흘렀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A에서부터 T의 적분 대상이 누구예요? 속도거든. 속도 적분하면 뭐라 그랬니? 위치라고 했어. 그런데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거는 증가하는 방향인지 감소하는 방향인지에 따라 얼마만큼 이동했다. 방향까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밑에도 있어요. 변화량이라고 꼭 속도랑 연계해서 봐야겠습니다.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 그래서 위치 변화량을 구하려면 속도를 적분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T를 A에서 B까지 이제 시작하는 T는 A, 끝나는 T는 B 이렇게 했을 때 위치 변화량 방금 했던 거잖아. 그치? 위치 변화량은 누구랑 연관이 있다고요? 속도와 연관이 있다고요. 속도와 연관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A에서 B까지 속도를 이게 계속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속도를 정적분한다. 속도 또 적을까요? 속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볼게요. 똑같이 전제를 했어요. T는 A에서 B까지인데 움직인 거리래요. 움직인 거리. 그래서 보통 위치는 X, 움직인 거리는 S, 절대값만 나타내는 S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움직인 거리는 오른쪽으로 10을 가든 왼쪽으로 10을 가든 10을 갔어요가 끝이거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누구랑 연관이 있냐? 속력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력의 정의를 어떻게 해요? 속도의 크기라고 정의하지, 그지? 그래서 보면은 절대값 VT 요게 속력이더라. 크기만 가져와서 적분하더라. 그럼 속력은요, 방향은 없겠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든 아래든 이건 없고 얼마나 움직였냐만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만 존재합니다. 속도는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낯선 건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정하면 되겠고 이따 예제 풀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평면 위에 점이 움직인 거리 요 얘기를 잠깐만 해봅시다. 일단 내용을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x, y 이거 xy 좌표 평면에 그린다는 얘기인데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도 t에 대한 함수 ft, y도 t에 대한 함수 gt 이게 뭐야? 매개 변수 t를 이용한 표현이거든요. 매개 변수 t에 대한 표현. 그래서 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렇게 생긴 함수를 하나 그려봐봐.
이게 y는 fx다라는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시각 t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x좌표, y좌표가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이 점이 t가 a일 때라고 볼게요. t가 a일 때라고 볼게요. t가 a일 때야. 그럼 x좌표로 나타내면 여기는 뭐가 돼? 여기다 쓸게요. x좌표는 조금 전에 ft라는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나타냈으니까 t 자리에 a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fa, ga 이렇게 이제 점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각이 흘러요. a에서부터 똑딱똑딱똑딱똑딱 흘러서 한 이쯤이 b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x가 아니라 t가 끝을 보는 b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x좌표는 f의 t자리에 b를 넣은 것, y좌표는 g의 t자리에 b를 넣은 것, 이렇게 xy 좌표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 정도의 미지수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녀석 좌표는 뭐가 돼요? ft, gt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ft, gt. 그런데 그거는 이제 됐고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움직인 거리. A에서부터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움직인 거리. 그러면 위에 그림에서 나타내 보면 움직인 거리는 결국은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왜? 모두 점들을 나타내는 거였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t가 정해지면 a에서부터 출발해서 t가 뭐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중간에 뭐 k 지금 표현했던 t 그 다음에 b 빼기 2, b 빼기 1 그 다음에 b까지 이렇게 계속 t가 움직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점들도 계속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만큼 움직일 거란 말이야. 이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는 개념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위의 개념으로 돌아가 볼게.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기로 했어요. 속력. 근데 속력의 정의는 뭐야? 속도의 절대값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속도가 필요해. 그럼 속도는 위치 함수의 뭡니까? 도함수 미분이죠. 괜찮니? 그런데 이건 적어놓고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t라고 일반적으로 잡아놓은 곳의 좌표가 ft, gt거든요. 맞죠? 이거는 뭐야? 위치 함수야. 그러면 속도 함수는 이것을 뭐 한다? 미분한다. 그럼 뭐가 되지? f 미분하면 f 프라임 t 그 다음에 g 미분하면 g 프라임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속도는 뭐가 존재해? 방향이 존재한다 그랬거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원래는 눈에는 보이진 않겠지만 미분을 했을 때 속도니까 f를 미분하면 x 좌표의 속도거든. 그래서 x축과 평행하게 속도 방향은 요 딱으로 생겼어요 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뭐냐? f't야. 물론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화살표를 좀 정해줘야겠지만 그게 이제 벡터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거기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y좌표의 속도 그건 누구예요? g't겠지. 그럼 y축은 x축과 수직이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이거는 g't. 즉 이게 뭐예요? f't, g't가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적을게요. vt라고 적으면 속도 함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x좌표는 f't, y좌표는 g't의 속도를 가지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빨간색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이동 거리는 뭐다? 속력의 적분이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다. 그래서 뭘 구해야 돼? 속력을 구해야 돼. 그래서 절대값 vt 요걸 구해야겠죠. vt.
그러면 좌표로 나타낸 것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그 크기는 왼쪽 그림에서 따져보면 그 크기는 이거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조그맣게 그렸지만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F'T고 여기가 G'T면 크기는 지금 그려놓은 화살표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 길이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겠죠,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따라서 위에 적을게요. 속력은 루트 x 좌표의 제곱, 즉 F'T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제곱, G'T의 제곱. 이렇게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결론. 목표가 아까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방금 마지막에 구했던 속력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적분하면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하는 시각 A에서 끝나는 시각 B까지. 괜찮죠? 그래서 내려가 보면 짜잔 이렇게 요거부터 구한 거죠. 그죠? A에서 B까지 F'T는 X 좌표의 속도였어요. G'T는 Y 좌표의 속도였어요. 그거를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씌운 게 뭐야? 속력이었어. 그래서 속력을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이제 뒤에서 앞으로 가는데 얘가 아까 누구였어요?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x 좌표였지, 그지? 그러면 그걸 미분한다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이거는 곧 dx dt와 같은 의미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y는 gt였으니까 그걸 미분한다? 그 말은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매개 변수 t로 나타난 이 좌표들은 결국은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x 미분하고 y 미분해서 속력을 구한 다음에 적분. 이런 개념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식 이해되나요? dx dt는 x 속도, dy dt는 y 속도, 매개변수 t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러면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 왜 했어요? 속력 구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 A에서 끝 B까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알겠지? 넘어가 볼게요. 자, 예시 한번 봅시다. 뭐 문제 적용하는 거는 사실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적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점 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된대요. 여기 위치 함수거든. 그러면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게 요게 ft라고 주고 요거를 gt라고 줬던 겁니다.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x좌표는 f't가 될 거고요. y좌표는 g't가 되는 거라고요. 미분하면 되니까. 이게 곧 dx dt 또 dy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t에 대해서 매개변수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좌표는 3t 제곱 빼기 3 y좌표는 6t 이렇게 속도를 매개변수 t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력을 구해야겠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 절대값이고 조금 전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루트 안에요. x 미분한 것의 제곱, 즉 3t 제곱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미분한 것의 제곱 6t 제곱 이렇게 넣으면 속력이 된다.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좀 해볼까요? 짠. 여기는 3의 제곱 9로 묶어내고 t 그대로 가볼까요?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쪽 요 녀석은요 36t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두 개 더해요. 그러면
9로 묶어낸 건 그대로 둘게요. 그러면 t 4제곱이 될 거고, 자 36 9로 묶어내면 플러스 4로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t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t제곱 플러스 1 완전 제곱으로, 왜 이렇게 튕기죠?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이렇게. 이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9는 3으로 나오고 t제곱 플러스 1은 양수니까 루트 벗겨서 그냥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 주어졌겠죠.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0에서 1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는 조금 전에 봤듯이 t는 A에서 B까지의 움직인 거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으로 바로 접근해 볼게요. 그 길이를 L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때요? 매개 변수 t로 나타냈을 때 A에서 B까지 뭐야 이거 속력 접근하는 거 똑같네, 그지? 요 개념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네요, 그죠? F'T x의 속도, G'T, y의 속도,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속력, 그것을 A에서 B까지 적분,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런데 매번 이렇게 매개 변수 t로만 나타나느냐? 아니요. 우리는 양함수 형태로, 즉 xy 관계식으로 나타냈을 때도 이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 볼 수 있어야겠다. 찾아볼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 있죠? 요 식을 변형해서 아래쪽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끌어올게요. 그래서 오른쪽 끄트머리 요렇게 끌어와서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인티그랄 그대로 유지하고요. 적분 구간은 일단 안 할게요. 부정적분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게. 지금 루트 안에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인데요. 여기서 맨 앞에 있는 dx dt의 전체 제곱을 묶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묶어낸다. 그러니까 중괄호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루트 꼬리는 더 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아까 그림으로 갈게요. 여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다 묶어낸 거거든. 누구에 대해서? 요 녀석에 대해서. 그럼 얘는 묶여 나갔으니까 1 남았겠죠, 그죠? 1. 그리고 얘는 뭘 하면 돼? 나간 이만큼을 여기다가 나눠주면 되거든. 근데 그걸 그대로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남은 거는 1이겠고, 이건 간단하지만 두 번째 남은 거는 좀 복잡하죠. dy dt 전체 제곱을 dx dt 전체 제곱으로 나눠 놔야 묶여 나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 그쵸? 그 다음에 그때 dt 이렇게 바꿀게요. dt. 와, 그러면 여기 봐봐. 묶여놓은 두 번째 항을 가만히 보니까 분자 분모, 큰 분수에서 분자 분모를 봤더니 각각의 분모에 dt 제곱이 존재하죠.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는 이라고 할게요. 인테그랄.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쳐다볼 건데 우리가 묶어낸 녀석이 누구냐면 dx dt 제곱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의 루트니까 이거 그냥 꺼내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2번에 있는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중이니까 루트랑 제곱 벗긴다, 요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dx dt 요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는 뭐가 남아있죠? 남은 거 정리하면 되죠. 뭐였죠? 1 더하기 두 번째 항에 남은 거는 뭐야? 큰 분수에서 분모는 dx 제곱, 분자는 dy 제곱이니까 한꺼번에 dy dx 전체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dt.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렇다면 앞에 있는 dt, 여기 뒤에 있는 dt가 또 사라지는 형태고요. 그렇다면 dx는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죠. 따라서
인테그랄 루트 1 더하기 dy dx 전체 제곱에 dx 이렇게 간결하게 바뀌었어요. 한 번만 더 하자면 dy dx는 뭐야? 우리가 자주 하던 거죠. y는 fx라고 나타냈을 때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간단하게는 f'x라고도 나타냈었어요. 괜찮죠? 자, 이거는 다시 돌아갈게요. 쌤이 정적분 아래끝 윗끝 구간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요 녀석 대상이 적분 대상 함수가 결국은 누구야? y는 fx라고 나타냈던 그 양함수 표현이었거든. t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y는 fx의 형태, 즉 xy 좌표 평면상에 그대로 표현되는 그런 양함수 관계에서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 식을 이용하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아래끝 윗끝을 부여할게요. a에서부터 b까지다, a에서부터 b까지다, a에서부터 b까지다. 이 구간은 t의 범위일까? x의 범위일까? x의 범위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간다. 짠! 주의해야 되는 건 x의 범위가 a에서 b까지로 주어져 있고 주어진 함수 자체가 양함수 형태로 y는 fx라고 주어졌을 때, 즉 매개변수 t가 없을 때 곡선의 길이는 요렇게 구한다. 알겠죠? 해서 못해도 여러분들은 요 공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x의 범위 아래끝 윗끝이 되는 거고요. 적분 대상함수가 루트 안에 1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이 들어가야 a에서 b까지 그 fx 곡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결론은 쌤도 그랬지만 저거 공식이니까 공식 이렇게 별로 없잖아, 그지? 잘 정리해서 문제에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만 다 풀고 마무리할게요. 필수예제 1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네요. 요거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고 적분하면 이제 위치 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T는 0일 때 P 점의 위치가 원점이래요. 이거 너무 좋죠. 원점은 위치가 0이니까 0에서 움직이면 되겠다. 자, 그래서 1번 보자. T는 2에서의 P 점의 위치인데 그거를 X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위치가 필요하죠, 그죠? 처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가 필요한데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편해요. 0부터 출발하면 되거든. 그리고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뭐가 필요해? 위치 변화량이 필요해. 위치 변화량은 누구랑 연결돼 있어? 속도랑 연결돼 있어. 그래서 속도를 적분한다예요. 그쵸? 그러면 적분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t는 0일 때 원점에서 t는 2에서의 위치를 찾고 있으니까 0에서 2까지라고 잡아주면 되겠네요. 누구를? 속도를. 그래서 속도는 sin pi t. 그래서 dt 한 게 2초 때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0은 생략하고요. 뒤에 거 이제 부정적 오랜만에 해봅시다. 뭘 미분하면 사인인가요?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를 적어 놓고, 그런데 t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개수가 파이야. 이거 합성함수라서 미분하면 파이가 튀어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 그래서 파이분의 1 이렇게 부정적분을 구하고 0에서 2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은 끄집어내 놓고요. 윗끝 2를 넣으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는 1이죠. 빼기 0을 넣으면 코사인 0 1이죠. 할 게 없었네. 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코사인 파이 t도 사실 기본 함수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주기를 찾아보면 0에서 2까지 딱 0이 나옵니다. 정적분하면.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1에서 3까지의 아까는 위치였지만 지금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뭐다? 속도의 절대값인 속력의 정적분이다. 알겠죠? 밑에다 적어볼게요. 움직인 거리를 S라고 한다 그러면 1에서 3까지고요. 이거는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1에서 3까지 이동한 거리, 움직인 거리를 찾는 거니까 그대로 정적분 1에서 3
1에서 3. 누구를? 속력을. 그럼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그대로 쓸게요. 절대값 sin 파이 t. 정적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sin 파이 t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절대값이 해결을 될 거니까 살짝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sin 파이 t를 그릴 거예요. 1에서 3까지니까 이 정도로 빼가지고 그릴 거고, 가로축은 t축. 자, y는 sin 파이 t를 그릴 건데, 뭐 최대치수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주기까지만 찾아볼게요. 얘 주기는 sin 기본함수 주기가 2파인데 그거 각도 t의 개수인 절대값 파이로 나누면 주기가 2짜리입니다. 아, 그러면 sin 함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렇게가 한 주기인데 그게 2짜리라고요.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우리는 3까지 볼 거니까 여기가 3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왜? 한 주기가 2면 그 절반이 1이니까 위로 한번 볼록할 때까지 벌어진 거리가 1, 그래서 3인 걸 알고 있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적분 구간은 1에서 3까지거든. 그거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을 적분하래요 입니다. 절대값. 절대값은 뭐야? 요거 위로 꺾어 올리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석하고 부호를 부여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니까 주어진 속력, 절대값을 풀어주면 1에서 2까지는 뭡니까? 음수잖아. 그러면 절대값 없애면서 마이너스를 곱해놔야겠죠. 마이너스 sin 파이 t dt가 될 거고 더하기. 그럼 남은 구간 2에서 3까지는 양수 구간이니까 그대로 나와요. sin 파이 t dt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구하겠지, 그지? 왜? 어차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현했지만 얘네들의 넓이만 따지면 넓이가 다 똑같거든. 대칭성 때문에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절대값 씌운 거 아까 거 다시 해볼게요. 절대값 씌우면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 넓이 구하는 거랑 같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 그런데 굳이 1, 2 사이를 구할 필요 없죠. 왜? 거기 앞에 있는 요 녀석 넓이들이랑 다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0에서 1까지 sin 파이 t를 구해서 그거 2개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맞죠? 따라서 자, 아까 했던 거네요. 한 번에 갈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해야 되고요. 파이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t로 한 번에 부정적분을 구하고 그것을 0에서 1까지는 자, 마이너스 파이분의 1 끄집어내 놓고요.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빼기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1 따라서 파이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야? 0에서 1까지 한 덩어리. 지금 우리 그게 몇 개? 2개다. 그래서 파이분의 2가 2개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마찬가지고 t 위치가 있는데 t는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아하, 움직인 거리는 누구랑 연관이 있어요? 속력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 따라서 우리는 속도부터 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래쪽 흐름으로 바로 가볼게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이거 t에 대해서 미분. 두 번째 이거 t에 대해서 미분. 그게 뭐야? 각각 x 속도, y 속도니까 속도가 되겠죠. 그럼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그 계산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아래쪽 가보죠. 이렇게 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귀찮지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루트가 벗겨지는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잘 되게끔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속력을 0에서 2까지 정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된다. 움직인 거리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방식이 똑같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뭘 구해? 속도를 구해요. 그럼 dx dt, dy dt 구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해? 얘네들의 크기를 구해야 돼. 그게 속력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그러면 이게 2의 거듭 제곱이 있어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거 잠깐만 볼게요. 요 식의 제곱, 요 식의 제곱. 앞에 있는 2의 2t 제곱은 공통인수로 묶어내버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제곱 나오겠죠? 뒤에 이거 제곱 나오면 더해서 1이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니까. 그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이야. 마찬가지로 요거 제곱하면 4 사인 2t 제곱이야. 요거 제곱하면 4 코사인 2t 제곱이야. 어때? 더하면 4가 되겠죠. 일단 5가 튀어나왔다, 그지? 그 다음에 앞에는 얘네 둘이 곱해서 2배야.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근데 여기는요, 곱해서 2배야. 어때? 부호는 플러스야. 둘이 상쇄가 되겠지. 따라서 결국 뭐만 남아? 5만 남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겠죠. 루트 안에 5만 남겨서 짠,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식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루트를 벗겨서 계산하기 편한 구조로 가니까 그걸 예상하면서 좀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은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는 속력으로 정적분한다 였어요. 다음 넘겨볼게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는 t로 나왔냐, y는 x 양함수로 나왔냐에 따라 식을 가져다 쓰는 거였습니다. 1번. 와, 이거는 매개변수 t를 이용했으니까 공식 외울 겸 l은 t에 대해서 나타내 봅시다. 그럼 지금 t의 범위가 맨 끝에 있네요. 0에서 파이까지니까 적분 구간도 0에서 파이까지로 잡고요. 그리고 뭐였나요? 이동 거리, 곡선의 길이는 속력의 정적분이었죠. 그래서 x 속도를 제곱 더하기 y 속도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 그게 속력이었거든요. 크기. 그래서 그거를 0에서 파이까지 t에 대해서 적분 였어요. 이거는 매개변수 t로 나타났을 때 쓰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다 할게요. 만약에 x와 y의 관계식으로만 나타냈으면 위에 거는 t에 대해서 뭔가 지지고 볶고 하는 건데 못 쓰잖아,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역시 적분인데요. x의 범위에 아래 것 위 것을 잡습니다. 그러면 2번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 1에서 1까지 적분 구간으로 잡고, 똑같이 루트 안에 넣을 건데 뭘 넣어요? 1 더하기 f'x의 제곱을 밀어 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해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곡선의 길이 구하는 식이야. 알겠지?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제 미분도 하셔야 되고 적분은 쉬운 구조로 나올 거니까. 자, 요렇게 오늘은 여기